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설날 연휴가 바람처럼, 바람과 함께 그냥 훅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화요일이고요. 쉬고 있는 동안, 글로벌 지수는 괜찮았어요. 예, 양일간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을 이어주었고, 재차 5일선 회복하고 안착하는 흐름, 그리고 주봉의 거의 끝자락이긴 한데 저 위에서 내려오는 고점에 있는 추세 상단을 막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의 고점을 또 이렇게 상향 돌파의 기대감을 또 안고 있는 또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흐름 대신 또 대한민국을 좀 씌워주었는데 좀 아쉽죠? 네. 같이 상승을 달리면 좋겠지만, 또 하루 이틀, 또 시차 때문에 좀 딜레이 되게 되면, 또 기민이 또 훅 빠지기도 하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양일간 크게 상승한, 뭐, 하루 크게 상승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틀 정도 크게, 시장에 강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좀 기대하고 내일 하루만큼은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좀 편하게 이번 주를 맞이하고 또 마감을 해보자. 내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또 3일밖에 거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수, 목, 금. 그래서 만약 급등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또 나올 것이고, 쫓아 들어가서 먹을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있을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다시 샀던, 팔지 않았던, 상승인데 또 매도 안 한 종목도 꽤 많으시죠? 네. 많진 않고요. 네. 한두 종목 정도는 보유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볼 수 있는 또 1월 마지막 주가 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주봉을 잠깐 볼까요? 직장인 분들은 항상 주봉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된 부분이고요. 우하향의 추세가 지금 막 상향 돌파하는 그런 국면에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보면 200주선이죠. 200주선 지지받고 올라갔던 지난 1년 전에 7월, 8월 달에 그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여기를 하회 이탈하고 조금 내려졌지만 지난해 9월과 10월의 저점을 또 이탈하지 않고 올라갔던 흐름은 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가 좀 쭉쭉쭉 달리면서 다중바닥을 형성하는 국면은 이제 바닥권에 또 진입을 했었고 바닥을 계속적으로 다져 나가는구나. 올라간다고 하면 저 위에까지 올라갈 폭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내려간다 보면 내려갈 폭은 올라갈 폭보다 작다. 그렇게 전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조정을 보이면 또 익절한 금액을 작은 금액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분할매수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승하면 올라가면 또 팔아보고 그런 식으로 여전히 약세장이 하겠지만 상승할 때는 또 기가 막히게 상승장이 나오는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고 대응해 보자. 그 안에서 개별 종목 장세 계속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급등주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라가 줬네요. 네. 그러니까 니케이 쪽도 네. 시즌 않았죠. 어제하고 오늘 주봉이구나. 네. 그래서 양일간 올라 주었는데 이제 반등이 좀 여기까지는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유럽 쪽은 최근에 많이 상승한 바이기 때문에 미국장이 많이 돌아섰다고 해서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른쪽 횡보 등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런 유럽 시장을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니케이 지수도 지금 오르고 좀 마감했나? 마감한 것 같은데. 그죠? 네. 중국 지수는 상해, 홍콩 쪽은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쭉 쉽니다. 네, 설날 연휴 때문에 쭉 쉬는 부분이고, 예. 다음 주면 흐름을 좀 보이겠죠. 네, 그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 잠깐 제가 한두 개 좀 봐야 될 것들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 돌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닝 쇼크에도 증시 낙관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기, LG 이노텍, 전자부품주가 25일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오늘은 24일이기 때문에 내일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기업 에코프로비엠, 또 포스코케미칼, LG그룹 쪽에 있는 또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또 4분기 실적 발표를 또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로 넘어가면 SK그룹주, SK하이닉스가 1일이고요. SKIT가 6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8일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대기업 좀 이제 중견기업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점점 저 소기업, 중소기업 쪽으로 또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실적주 따라서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실적 보고 실적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뭐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막 담자 그렇게 제가 매매는 하지 않고요. 전형적인 재료 모멘텀 매매를 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매매를 했지만 좀 물려 있거나 그리고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 시즌 돌입을 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안고 좀 더 들고 가보자, 힘내보자. 그리고 샀는데 좀 밀린 종목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또 힘든 시장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 좀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컬러레이가 있었고요. 그죠? 컬러레이, 그 다음에 바이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청당 글로벌, 뭐 이런 종목들이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 또 중국 소비주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마스크 해제 기대감 때문에 이거 사자 저거 사자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끌고 온 종목들이 익절을 했으면 괜찮아요. 익절을 하시면 돼요. 익절하고 만약에 내려주면 다시 재공략을 해야 될 섹터이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정이 보이면 신규 매수나 재매수는 많은데 조정이 안 보이고 좀 애매한 상황에서 이렇게 청당 글로벌처럼 크게 한번 2, 3이 올라가지고 오른쪽으로 이제 막 이어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내려오지도 않죠. 그럼 쉽게 또 선매수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익을 많이 한 번 챙기고 두 번 챙기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저점을 확인해서 뭐 1차 매수나 3매수인 건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안 해도 되고. 근데 무리하게 또 쫓아 들어가서 막 매매하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꼭 뭐 청당 글로벌을 제가 예로 드는 바겠지만 또 물리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뭐 수익이 좀 익절 챙겼다 하면 뭐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전량 매도는 안 했는데 한 절반 정도 매도했는데 끌고 가보자. 그러신 분들은 제가 그냥 편하게 심플하게 5일선 매매를 이어가든지 아니면 전월 혹은 전날 고점을 뭐 이탈하지 않는 조건, 이탈을 좀 내려는 부분이죠. 그러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전날의 고점이거나 혹은 그때 그 한 주의 시세가 많이 터졌고 거래가 크게 발생된 그 고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들고 가보자. 혹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또 들고 가보자. 그렇게 자기만의 계획과 플랜을 잡고 매매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제 그 뉴스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런 말도 보이네요. 엄마 미안해요. 설날 고향 대신 강남병원 갈래요. 뭐 이런 어떤 네, 또 미용, 또 뷰티 이런 컨셉 키워드가 또 시장에서 또 계속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추운 겨울날이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제 뭐 중국발 또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겨울은 이제 한두 달 지나면 또 빨리 지나갈 것 같고요. 또 화창한 봄날이 오면 또 피부 미용 또 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또 마스크 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마스크도 점차 이제 뭐 거리를 좀 보다 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좀 많이 쓰고 다니신 것 같은데 점차 이제 마스크도 좀 많이 벗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좀 상승을 좀 이어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내려보니까 뭐 이런 말들이 좀 보입니다. 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국, 일본, 동남아서 이제 의료 쇼핑을 하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 시장은 고성장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좀 좋게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30일부터 실내 마스크를 또 해제 기대감이 또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언급드렸던 그냥 설명만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뭐 루트로닉이거나 또 다른 관련 종목이거나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 기준은 바이오 플러스를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바이오 플러스가 K-뷰티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필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전에 한번 자료를 한번 조사한 바가 있는데, 중국 시장에 또 수출 규모도 좀 따끈따끈하다. 그래서 뭐 또 다른 뉴스가 어떻게 또 바이오플러스가 가공이 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성장성도 괜찮다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뭐 이제 자료 찾으셔가지고 꼭 읽어봐 주시고, 예, 뭐 이런저런 뉴스들 뭐 많이 나오지 않겠지만 펀더멘탈은 또 괜찮다. 예, 모멘텀도 괜찮고 뭐 이런 어떤 증권사 리포트가 또 나온 듯 합니다. 네, 일단 그런 부분 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플러스는 저는 우선은 지금 전략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일절을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저는 종가상 다시 또 담아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이고, 담았는데 만약에 또 흘러내린다 그러면 뭐 손절할 이유는 없죠. 예, 평단까지 올라갔지만 좀 더 내리게 되면 다시 또 더 추매하고 싶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이제 생각하신 분이라고 하면 항상 5일선 근처에서는 좀 공략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바고요. 거래감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한 저 위에까지는 또 목표 주가를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에 슈팅이 나올 것 같고, 네, 크게 하지 상장 이후에 상장하고 뭐 8,000원대 지지하지 못한 쭉 흘러내렸지만, 제가 생각했던 7,900원, 8,000원대를 또 지지를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에 이제 AS 차원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이제 배출 문제 때문에 뭐 결정이 나왔다 안 나왔다 뭐 말이 좀 많아요. 그러나 일단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의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5일 동안 매수세가 들어온 바고요. 오른쪽으로 행보 등락하는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거래가 크게 터지고, 거래가 터지는 비율을 좀 봐야 되겠죠. 뭐 1000%, 그러니까 그 전날에 비교해서 1000%인지 2000%인지 비교를 해서 15000% 꽤 강한 거래 대금이 뭐 발생이 되었다. 뭐 세력이 분명히 저는 뭐 이제 입맛을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된 부분이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돌고래, 여기 또 꼬리가 번쩍 올라가는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매수 혹은 1차 매수는 괜찮다. 5,000원 밑에서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만약에 떨어지면 추매를 하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가고,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그냥 저는 이절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관련주도 흐름이 뭐 나쁘지 않은 듯 해요. 좀 수산업 관련 쪽에 이제 CJ 시푸드가 또 5일선 이탈하고 5일째 또 5일선 회복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21선 이탈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또 올라선 듯한 그런 또 차트 흐름을 또 견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엑스 지도에서 돌아가는 흐름이 나온 듯 하고요. 그리고 사조 시푸드는 제가 실적 괜찮은 종목이니까 또 관심 가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서 설명을 드렸던 바고, 다른 뭐 동호수산도 뭐 나쁘지 않고요. 뭐 오른쪽으로 좀 기어가는 그런 흐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뭐 1, 2주, 길면 뭐 한 달 정도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장에서 좀 꽤 시끄러웠죠. 네, 바로 보자. 이거는 지우고 바로 이제 최근에 또 나스닥 시장을 이끈 또 섹터가 성장주, 뭐 반도체 관련 종목, 또 AI, 인공지능 쪽인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오픈 AI, 예, 챗 GPT 쪽이죠. 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또 기업에 또 투자를 했다는 금액이 좀 커요. 네. 그래서 수십억 달러라고 말이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수년간에 몇 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10조 원 이상, 12조 원 뭐 말도 되고 있는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대규모 투자가 계속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된 또 섹터가 또 AI 관련 종목들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좀 그러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약간 조정을 보인 듯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하락이 조정을 보내고 N자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구간은 신규 매수는 아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야고 하면 언제든지 추가 하락을 대비해서 수익권에서 일부 익절이 항상 맞고 5일선 이탈하게 되면 가지고 있지 않는다. 5일선과 21선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저는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흐름을 좀 지켜보고 매수 타점을 잡지는 못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때 좀 흐름을 봤는데 그냥 한 달 동안 계속 올라가던 종목이고 많이 아쉽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주가 만들어진 게 AI 챗봇, 챗 GPT 테마가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솔트룩스, 마인즈랩, 셀바스 AI, 뭐 데이터 솔루션 정도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장에서 많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을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모든 지표가 기술적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과매수 구간에 다 진입했고 한 달 이상 동안 올라왔고 바닥권에서 200%, 100% 이상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다. 그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시간 외로 2, 3% 상승한 종목인데 가지고 계신 분이 좀 있는 듯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의견 드리고 싶으면 자기만 또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5일선을 기준 잡고 본다고 하면 전체 비중은 아닌 듯 하고요. 한 절반 비중은 만약에 여기에서 시세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5일째, 7일째, 뭐 내일 같은 날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 한 25% 익절. 그리고 하루 이틀은 보고 또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 또 25% 익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분할로 익절을 챙기셔야 됩니다. 갑자기 떨어지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뉴스 다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 없잖아요. 투자 집행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테마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너무 크게 또 가겠지, 2배, 3배 가겠지,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또 들고 가다가 수익 다 까먹고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배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겠지만, 상승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추세 라인을 긋고 3분봉에 200선을 보든 720선을 보든 아니면 5일선을 보든 어떤 적정의 어떤 추세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 단기 어떤 이평선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전략 매도 관점.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하고 있다가 조금 더 들고 있다가 나머지 비중 전략 매도한다.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신규 공략 종목들은 지금은 제가 추가로 드릴 종목 없는 듯 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고 일단 이번 주 또 며칠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내일 장이든 모레 장이든 또 끝날 때 혹은 또 꼭 한번 담고 싶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전체 영상으로 찾아뵙고 패밀리 분들도 제가 내일 아침에 또 텔레그램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또 하루 마감 또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시장은 열려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주가 지금 흐름이 좀 애매하죠. 네, 그런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판호 발급의 이유가 있었는데 중국 게임 시장 지난해 역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판호 기대감은 계속 열려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밑그림이 다음 달 12일에 이렇게 중국 게임 산업 연차 총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광저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뭔가 호재 뉴스가 분명히 한두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안고 힘내보자고요. 아시겠죠? 게임주 지금 많이 바닥거립니다. 올라설 폭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 비해서 많이 눌러져 있고 힘들 내시면 분명히 또 웃을 수 있는 2월달 되지 않을까 또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